2022학년도 한양대 논술 오전 2번 문제요. 자, 일단 뭐 1, 2, 3번 각기 다른 주제로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1번 먼저 풀어볼 텐데, 1번 같은 경우는 1, 2,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는 보건 추출 사건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시행을 54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때 이제 54회 진행하면 그때 숫자 평균이 있겠죠? 그걸 이제 X바라 하자.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일단 뭐 표준은 아니고요. 그냥 정규분포 따른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마이너스 2X바의 평균하고 분산. 그럼 두 번째는 그러한 마이너스 2X바가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아질 확률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이 질문을 하기 전에 X바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선택하는 그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숫자 1부터 3까지 뽑는, 선택하는 사건, 그때 선택하는 그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때의 X의 평균은 뭐 직관적으로는 알지만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 2, 3을 합쳐서 그걸 3으로 나누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같은 경우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에 1제곱, 2제곱, 3제곱에 위에서 구한 거를 이제 제곱시켜서 빼야 되죠. 그러면 3분의 이제 2가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그러니까 뭐 사실 표본을 뽑았을 때 우리가 표본 그 개수가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몇 번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걸 직접 나열해서 뭐 구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 횟수가 54번으로 많기 때문에 그냥 확률 변수, 수학적 확률에 대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지금 표본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이제 2x 바를 구할게요. 사실 마이너스 2x바 바로 구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때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표본이나 원래 확률 변수나 평균은 똑같죠. 그 다음 분산은 우리가 시행횟수 있을 때 그 시행횟수로 분산은 나눠주면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로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그래서 그 54분의 X, 그래서 요거를 다시 54로 나눈 것, 그러면은 약분하면 3 곱하기 27인가요? 그래서 이제 81분의 1로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평균하고 분산이 이제 바로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배의 x가, 평균은 요거 숫자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4 나올 거고요. 밑에 분산, 화면에서 안 잘리나요? 예, 일단 쓰고 제가 조금 잘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자막 처리할게요. 자,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제곱시키죠. 분산 하면 여기서 뭐 약분은 안 되네요. 불행히도 81분의 4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평균하고 분산이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확률을 구해보래요. P의 마이너스 2x가 뭐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자, 일단 제가 요거 문제는 좀 치워 놓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답은 요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원하는 우리는 2의 마이너스 2x바가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것.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표준화 시켜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표준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이어서 쓸게요. 자, 양변에서
평균을 빼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1. 지금 평균 마이너스 4였죠? 그럼 이제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으로 나누죠? 자,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분산이 아니라 표준편차로 나눠주게 되면은, 9분의 2가 돼서, 9분의 2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준화가 된 거니까 이제 G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자가 3분의 1이고,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나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사실상 그 문제 직접 여러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적은 거에는 없었는데 그 확률 표들이 있었거든요. 확률 값들이 몇 개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 1.5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잖아요.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5에서 마이너스 P G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이게 1.5 그보다 작거나 같은 거 빼주면 되죠. 그리고 이 값이 제가 좀 다른 펜으로 좀 메모를 좀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 자, 일단 이 값이 거의 주어져 있기에 문제에 0.4332로 주어져 있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정규분포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중심 원점이면 0이면은 3분의 2면 이 정도 있잖아요. 3분의 2, 2분의 3. 그럼 요거보다 큰 확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 확률. 그럼 절반이 0.5니까 0.5에서 뭐 0과 2분의 3 사이. 그걸 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최종적인 답은 0.0668.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문제 2의 첫 번째 소문항은 답이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평균, 분산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확률값은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fx, x분의 lnx 이용해서 a의 b제곱이 b의 a제곱이 되는 서로 다른 양의 정수 순서상 a, b를 찾아봐라 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지금 한양대 문제긴 한데 이전에 세종대인가 숭실인가 아마 세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전에 세종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논술 준비가 됐던 학생들한테는 이게 꽤나 쉬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fx의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 미분을 시켜서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면은 자, 미분을 시켜볼게요. 미분시키면 목세미분법 즉 분수미분법 이용하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부터 x2에서 그 대를 갖는 거 알 수 있죠? 그래프 바로 그려볼게요. 이거 참고로 무한대 보내면 x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수렴하는 거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면 ln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프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얘가 극대값의 위치 2, 그때의 극대값은 2분의 1 Y축, X축,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점근선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Y는 fx. 여기 1이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식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조금 제가 따로 적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 이제 문제 치울게요. 자, A의 B는 B의 A. 자, 이 두 개를요, 동시에 지수로 A, B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A의 A분의 1은 B의 B분의 1로 나오죠. 그쵸? 즉, 뭘 찾아라? FA가
FB와 같아지는 그 서로 다른 AB. 그러니까 X값은 다르지만 함수값이 같은 그걸 찾아보란 얘기예요. 어디서? 이 그래프에서. 그래서 자, 여기 만약에 어떤 A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 B가 2를 기준으로 그보다 큰 쪽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없죠. 혹은 1과 2 사이에 바꿔 얘기할게요. 2보다 작은 위치에 A, B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없죠. 두 개가 같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이란 건 뭐냐면 자, 여기에 만약에 A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B가 있어야 돼요. 즉 A와 B는 뭐 하나가 2보다 작으면 무리수 2보다 작으면 다른 하나는 무리수 2보다 커져야 돼요. 그래서 답안에 사실 이게 써야 될 내용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쉽다 앞에서 쉬울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미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참고로 한양대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뭐 물어본 건 당연히 조금 달랐지만 그때는 이제 2의 파이 제곱 파이의 2제곱이었나 3의 파이 제곱 파이의 3제곱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 자, 다시 얘기하면 일단 이거는 조금 뭐 기출 문제였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 기출 문제였었기 때문에 쉬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우선 첫 번째로는 이걸 언급해야 돼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A와 B 중 하나는 구간 1과 2 사이 존재하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2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거에 존재해야 된다. 자, 이 사실은 언급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러한 순서상 A, B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1은 안 돼요. 왜? 요게 지금 점근선으로 X축으로 한다는 얘긴 결국에 0은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 그쵸? 자, 그래서 일단 1과 2 사이에 있는 1과 2에서 이것에서 양의 정수는 2뿐이죠. 2뿐이다. 그럼 결국에 여기 제가 A라고 지금 현재 써놓은 요 위치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숫자 2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F에 2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같아지는 값이 뭐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이것도 그냥 이 색깔 펜 다른 걸로 좀 쓸게요. 그럼 이 얘기잖아요. 이 표현으로 쓰면 2의 거듭제곱이 어떤 이 네모값의 제곱하고 같다. 그럼 2의 거듭제곱이 2의 배수 2를 계속 하면 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뻔하거든요. 요거보다 큰 거 중에 뭐 4, 8, 16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뭐가 맞아 들어가요? 바로 여기에 4가 들어가면은 두 값이 16으로서 같아지더라. 그럼 벌써 순서상 다 찾은 거예요. 그럼 순서상은 2,4가 되고요. 순서상이니까 두 개 바꾼 것도 역시 답이 되겠죠. 그럼 이거 이외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거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왜?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 언급하면서 그래프도 답안에 있는 게 좋아요. 답안에 없으면 증감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문항. 마지막 문항은 이제 둘레 길이 1인 정円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넓이를 fn이라고 했고 물어본 건 두 개예요. f12하고 그 다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fx, fn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마지막 문항은 우리가 사실 다 알아요. 그쵸? 왜 알냐면은 둘레 길이가 1이고요. 정円각형이라는데 n이 무한히 가요. 그럼 뭘로 수렴해요? 원으로 수렴하죠. 그럼 결국엔 둘레 길이가 1인 원의 넓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걸로 해서 이제 구하면 4파이분의 1이라는 그 원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답을 알아요. 이제 F12,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결과 안다라고 해서 그걸로 답을 써버리면 점수는 당연히 깎여요. 지금 중간에 일부러 F11 문제에서 출제자가 낸 이유는 정円각형의 넓이를 구할 줄 아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정円각형을 한번 구해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정円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몇 각형인지는 몰라요. 자, 이런 거 풀 때는 항상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 정円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혹은 그냥 뭐 무기중심이라고 생각이 좋아요. 그 중심으로부터 한 변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변의 양 끝을 제 편의상 이렇게 A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일단 한 변의 길이는 요거 좀 다른 색으로 써야 되겠네요. 뭐 그리다 보니까 너무 삐딱한데, 자, 한 변의 길이가 일단 제 n분의 1이 될 거예요. 왜? 둘레 길이가 1이고 정円각형이니까 n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중심각은 한 바퀴인 360도 바꿔 얘기하면 2파인데 그걸 지금 n조각을 낸 거죠. 그래서 n분의 2파이가 될 것이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OA, OB 요 길이만 알게 되면은 사실 지금 그 길이 같아요. 제가 지금 잘못 그려가지고 삐딱한데, 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円각형이니까 이런 삼각형은 n조각이 있을 거고요. 결국 n만 곱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OA만 구하면 끝나네요. 그쵸? 자, 3번 OA의 길이든 OB하고 같은데, 이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n분의 1의 반으로 조각을 내요.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AB의 절반. 일단 기호로 제가 쓰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숫자들을 넣을게요. 자, 그걸 어떻게 한다? 요거 이제 반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반을 나온다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나오죠? 그럼 이 길이는 요 길이에서 사인 이 각도로 나눠주면 되죠. 사인 이거 쓰기가 애매하네요. 2분의 각 AOB. 자, 이렇게 하면 된다. 등호는 여기다 안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다 봤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쓰면 완전 최종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sin n분의 파이 그것분의 2n분의 1 다시 쓸게요. 2n sin n분의 파이분의 1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fn이 나와요. 자, fn 좀 다른 색으로 쓸까요? 따라서 넓이는 n 곱하기 n 곱하기 삼각형 OAB의 넓이잖아요. 곱하기 그러면 이제 2분의 1의 OAB 넓이는 OA 곱하기 OB의 두 개 길이 같으니까 그냥 OA 제곱으로 쓸게요. 그것의 사인의 그 사이값.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살짝 지저분하게 묻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제곱만 이것만 제곱해서 다시 한번 쓰면 되고요. 요거 정리하는 거는 옆에다가 다시 한번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지울게요. 내릴게요. 요거 문제는. 자, 일단 이걸 그냥 다시 한번 적으면 fn은 정리한 걸로 쓸게요. 8 n 제곱 사인 제곱의 n분의 파이분의 사인의 n분의 2파이 여긴 제곱이고 여긴 2파이 이거 곱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요거 자체에서 이제 12를 넣은 것과 n에 12를 넣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취한 것 그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데 요 형태 그대로 구해도 되지만 조금 간단히 하려면 식을 변형시키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식을 조금 간단하게 먼저 변형을 시킬게요. 우선 첫 번째 여기다가 잠깐만요.
보면 볼수록 이게 눈에 거슬리죠? 자, 다시요. 요 사인 제곱 반각 공식을 쓰면 제곱이 아닌 1차로 바뀌면서 코사인의 n분의 2파이가 되죠. 자, 왜 그렇게 하면 좋으냐면, 이제 12라는 걸 넣게 되면 12분의 파인데, 그런 값은 지금 특수값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를 반각 공식을 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반각 공식 쓴 거 그대로 적을게요. 제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2파이. 분자는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f에 12를 넣으면, 여기에는 이제 12제곱 그냥 넣어주면 되고요. 그대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잠깐만요. 아까 12가 맞죠? 예. 12를 넣어주면 2파이하고 2가 약분되니까 6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면은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사인 6분의 파이면은 2분의 1. 그럼 이제 그 값 넣어서 정리하면 얼마 나오냐면, 결과만 쓸게요. 제가 이거 그냥. 이 결과가 48에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로 나와요.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유리화까지 시키면 48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인 F12 값 구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여기다 리밋 취할 거죠. 자, 이 상태로 리밋 바로 취해도 되기는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배각 공식을 좀 써볼게요, 한번. 자, 사인 n분의 2파이에 배각 공식을 쓰면, 여기서는 지금 반각 공식 썼고, 여기서는 배각 공식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8n 제곱 사인 n분의 파이. 자, 제곱이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배각 공식 쓰면 사인이 어떻게 돼요?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하면서 이 각이 절반으로 나뉘죠. 그럼 거기서 이 사인하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약분돼서 남는 거는 2의 코사인 n분의 파이. 자, 이게 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해졌죠. 왜? 이거는 약분시키면 4n제곱에 탄젠트 n분의 파이분의 1로,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써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뭔가 하나를 계속 실수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다른 걸 실수한 게 아니라 여기 숫자 아까 이상하다 했어요. 이거 제곱이 아니죠? 여기 앞에 n 곱한 거 제가 순간 빼먹었어요. 근데 결과는 맞아요. 제가 어제 결과를 미리 계산을 해본 걸 지금 적은 거라서. 여기 제곱 다 없어져요. 제곱 다 없어지고, 여기도 n제곱, n제곱.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진행을 일단은 계속 시킬게요.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안을 써야 되는 건, 이쪽도 어차피 또 지워야 되네요. 이쪽 좀 제가 지우고 계속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계속 풀어보면요. 뭐 다 끝났는데 아슬아슬하게 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자, Fn은 자, 여기다 이제 리밋을 붙이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성질이 필요해요. 리밋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x분의 x 1로 가죠? 이 사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칠판을 지금 지웠는데 습기가 조금, 제가 물로 지우거든요. 습기가 조금 남아있어서 이게 번지네요. 살짝. 다시. 이거 F고요. Fn이고요. 다시. 그럼 이제 이거를 쓸 때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탄젠트만 따로 먼저 쓸게요. 탄젠트 n분의 파이. 답안 쓸 때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결과만 바로 나오면은 답은 틀린 걸로 간주되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있던 4, 여기 있던 n은 이 n이고요. 4가 뒤에 하나 지금 빠진 거고,
그 다음 파이가 임의로 곱해져 있으니까 다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것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극한 취하면 이 값은 1로 빠지니까 답은 4파이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예, 오전 2번 문제 마지막 문항 이렇게 해서 결과가 두 개로 나왔어요. 이거하고 아까 어디 갔죠? 예, 요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다.